동일하게 우리 주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쪽에 있는 우리가 치매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농촌을 중심으로 한 우리도 치매가 상당히 저희들이 난제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보면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복지실에서는 치매 사업하고 의료원에서는 치매 사업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복지실에서는 예방을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의료원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지침에 따라서 해왔고, 예. 의료원은 의료원 지침에 따라서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치매가 우리 각 시군으로 이제 지금 바로 지금 추경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지금 우리가 본 사업을 통해서 이 치매 예방 사업에 대해서 치매 관리 중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적으로 주관부서라든가 아니면 일관되게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할 지금 주무부서가 어디 것이냐. 우리는 복지실이 될 것인가 의료원이 될 것인가. 참 이것도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봐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전에 이런 지금 국가적인 사업을 앞두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과연 우리가 복지실에서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예방이라고 시군 개발 사업 해가지고 노인하고 아동하고 구분해서 노인은 예방을 위한 이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예방적인 차원은 우리가 의료원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점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매를 중점 관리하는 것은 복지시도 할 수가 있다. 저는 제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연관된 유기성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기획시장님께 적어도 우리가 이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우리가 보고서 양식을 좀 바꿔주시다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결산 지표로 나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차후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계속 시행할 것이냐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시킬 것이냐 이거의 객관적인 우리가 지표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성과 보고서를 보면은 그에 따른 우리가 전혀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가 메뉴를 바꿔줘야 할 때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자, 대표적으로 17쪽에 청소년 상담 문화 이 활동 지원 사업 있죠. 자, 우리 옥과 청소년 문화집이 상반기에 지금 착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보고도 한번 받았습니다만은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설계를 우리가 지금 이 청소년 문화집이 옥과의 청소년 문화집이 몇 층으로 집니까? 시장이 몇 층입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2층, 5층. 5층 건물이죠. 예. 자, 5층 건물을 지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집안에다 우리가 지하를 파는 경우가 있고 안 파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우리 옥과 지금 청소년 문화집은 지하를 지금 파지 않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를 의뢰할 때, 설계를 영역을 의뢰할 때 설계 심의를 거치든지 계약 심의를 거치면은 반드시 이게 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설계 영역을 줬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 곡성군의 행정의 지금 민낯입니다. 5층 건물을 지는데 가뜩이나 우리가 안전사고가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지질검사도 없이 이것을 5층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지탱을 할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이 지질이 어떤 지질층이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공법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행정력이 못 따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특혜성으로밖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반기에 시행해야 하고 착공해야 할 이 사업이 못 되고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맥락이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예산에 우리가 건전성도 우리가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안 돼 있고 한쪽에서는 상반기 초기 집행이다 해갖고 굉장히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것이 물론 복지실이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또 토목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심의위원을 같이 구성할 때 다방면에 우리 공직자의 건축부서, 토목부서가 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될까요? 이런 착오가.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설계를 영역을 줬는데 설계사무소에 그 사람 책임 소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직자의 우리 책임 소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부서로 넘어가서 계약부서에는 무슨 오류가 발생되냐면은 이게 지금 입찰이 끝났습니다.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입찰이 끝났는데 이제 그 후에 설계 변경 요건이 들어오니까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입찰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경과 보고도 적어도 우리 의회 와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상반기 업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업무 보고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과 지표가 좀 붙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드린 겁니다. 시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무거운 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행정의 발전이고 우리가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헤아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